선생님들께서 엑셀 파일을 받으셨으면 본인의 이름과 이 번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엑셀 파일을 오픈하시게 되면 자료를 입력하시기 전에 모든 컨텐츠 사용이라고 되는 데가 있어요. 이 컨텐츠 사용을 반드시 체크하셔서 없애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이제 저희가 보내드린 거에 대해서 이제 실행이 되는데, 매크로가 실행이 안 되면 값을 제대로 가져올 수 없으니 반드시 콘텐츠 사용에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시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부양가족이라는 시트가 먼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들께서 해당되시는 배우자나 아니면 어머님이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 만약에 안 받는다, 기본공제를 행정실에서 보내줬는데 나는 여기에다가 안 받으시겠다, 올해는 못 받는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해당되는 분들을 지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주셔야 되고, 만약에 추가를 하셔야 되겠다, 만약에 추가가 되시는 분이 계시다, 작년에는 아버님을 형이 공제를 받으셨는데 올해는 내가 아버님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아버님의 성함과 아버님의, 여기 보시면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쭉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소속자 본인,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2번,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2번, 내외국인 1번 하시고 아버님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제하고, 만약에 이분이 되셨으니까 경로 우대가 됐고, 장애인이 만약에 있으면 장애 코드가 있으면, 장애인이시면 장애 구분 코드에 반드시 1번이나 2번이나 3번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제 3번을 많이 하시는데 잘 보시고 나서 장애인 구분 코드는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1번이나 2번이나 3번 중에 하나 입력하시고,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연도에 또 출생이나 입양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출생 입양에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출생 입양의 숫자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의 자제분이 입력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자제분을 입력하시고, 가족관계, 내외국인 코드 입력하시고, 출생 입양에 반드시 숫자로 0, 이렇게 입력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가 이제 제대로 안 되면 공제 받을 때 좀 누락이 될 수도 있고요. 해당 선생님, 연마정산 담당 선생님께서 많이 또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안 해주셔도 되는 건데, 거주지국에다가 선생님들께서 많이 입력을 해주세요. 이 거주지국은 외국인만 입력하시는 겁니다. KR 입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KR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당 선생님이 세대주냐 세대주가 아니냐, 세대주면은 세대주 여부에 세대주다 그러면 0번,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실손 의료비가 있어요. 이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PDF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PDF는 1월 15일 날 오픈을 합니다. 국세청에서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날 오픈을 하는데, 거기에 본인의 실손 의료비는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근데 배우자의 의료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배우자의 의료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배우자 의료비를 받으려고 선생님께서 입력을 하셨어요. 근데 배우자의 의료비 중에 실손 의료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손으로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거 이제 배우자분한테 PDF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 금액을 여기에다가 입력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입력 안 해주시면 잘못하면 의료비 과다 공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본인 거는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이 삼순이 선생님 거는 여기다 따로 입력 안 하시고 바로 저희가 PDF로 읽어서, 의료비가 올해 200만 원의 병원비를 썼는데 실손 의료비가 150이면 저희가 50만 원을 가지고 공제를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있었어요. 배우자가 의료비를 선생님께서 여기다 입력을 하셨어요. 국세청 자료에다가 배우자의 의료비를 선생님께서 입력을 하셨어요. 여기에 배우자 의료비를 입력했는데, 배우자 의료비만 입력하시고 여기에 의료비를 배우자 입력만 하시고 금액을 입력하신 뒤에 선생님께서 실손 의료비가 만약에 그 배우자분이 있었는데 실손 의료비를 입력을 안 하셨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국세청에서 이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반드시 요거는 주의하셔서 선생님들께서 놓치지 마시고 입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앞으로 의료비는 공제를 못 받을 것 같아요. 실손 의료비를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의료비 공제는 더욱더 어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PDF를 다운을 받으셨어요. PDF를 다운을 받으셨는데 이 엑셀 자료하고 PDF 자료만 담당 선생님께 메일로 보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PDF 자료를 보내시고 나서 국세청 자료가 있네 하고 ECT에 가서 PDF 자료를 똑같이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입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PDF 자료만 있다고 하면 국세청이라는 시트, 그 밖의 자료라는 시트 입력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PDF 자료가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으니까. 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을 나는 PDF만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요 받으신 파일, 엑셀 파일에 부양가족을 체크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PDF 파일 받으셔서 그 두 개를 그냥 그대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 선생님께서 알아서 작업을 해서 다 연마정산이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입력할 수 있는 시트가 하나 있죠. 그 밖에 자료가 있어요. 그 밖에 자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냐면 기부금이 있습니다. 기부금이 있는데 기부금을 어떻게 입력하시냐면 클릭하시면 기부금란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저희 프로그램 많이 이제 사용해 보셨으면 기부금 하면 여기 있으면 쭉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법정이냐 정치자금이냐 지정이냐 종교냐 우리사주냐 그 밖의 기부금이냐고 있는데 사실 그 밖의 기부금은 거의 없어요. 선생님들께서 입력하실 건 요 법정, 정치, 지정, 종교, 우리사주도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에 계시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있었다가 다시 이제 학교로 올해 들어오신 선생님들 아니면 거의 없어요. 요 4개밖에 없습니다. 그 밖의 기부금으로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지정이나 종교 거의 대부분 이게 더 많아요. 법정도 있고요. 선택하시면 코드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기부 내용은 뭘 쓰시냐면 현금, 다 현금으로 하시죠. 예, 그리고 상호명 간단하게 무슨 교회,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가가교회 15자 넘을 필요가 없어요. 뭐 사단법인 뭐뭐뭐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사단법인 뭐뭐뭐 해가지고 뒤에 몇 글자 안 되는 이제 명칭이 있습니다. 그럼 명칭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15자 넘어가지 않게만 쓰시면 되고 사업자 번호는 알아서 뭐 123 다시 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명은 본인이 이제 기부를 하셨으면 본인 아니면 배우자가 있으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하셨으면 가능하죠. 모시고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건수는 1월부터 12월 달까지 매달 종교단체 기부금을 납부하셨으면 그냥 한 건에 토탈된 금액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밖의 자료에 입력할 수 있는 홈택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를 그 밖의 자료 시트에다가 선생님께서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또 있고 의료비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간혹 안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안경도 있겠죠. 안경을 여기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안경비. 제가 안경이 있어요. 주인번호가 왜 안 나오냐면 제가 부양가족에서 주인번호가 지금 없죠. 근데 원래 주인번호가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여기 주인번호 왜 안 나오지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임의적으로 제가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원래는 본인의 주인번호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의료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비 클릭하고 해당되는 그러니까 비용을 나간 거 의료비를 클릭하게 되면 주인번호, 본인 해당 여부, 본인이면 본인이 나오고 거고 자 이렇게 아버님 나오면 아버님 배우자면 배우자가 이렇게 자녀면 자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경점의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시고 상호 가가안경 의료비 증빙 코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1번이냐 2번이냐 3번 4번 5번 7번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기타 의료비가 되겠죠. 이거는 여기 쭉 보시면 이제 그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5번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년에 2번 갔어요. 2건 하셔도 되지만 그냥 한 건으로 해서 금액 토탈된 금액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쉽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개인연금, 연금저축 똑같습니다. 연금저축 해당되는 연금저축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금융회사 어떤 금융회사로 제가 연금저축을 납입을 했는지 계좌번호 입력하시고 그리고 불입금액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연금저축이나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이제 금액만 옛날엔 했었는데 지금은 다 이런 것들이 은행이나 계좌번호들이 다 국세청에 다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명세형들, 이게 다 명세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계좌번호도 나오고 은행도 들어가고 금액도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이 홈택스로 해서 국세청으로 보고가 돼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은 다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밖의 자료에 또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자, 월세입니다. 월세는 반드시 임대인, 집주인 성명, 집주인 성명, 집주인, 주인번호 입력하시고, 주택 유형이 있어요. 주택 유형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시면 이렇게 쭉 있죠. 오피스텔, 그 다음에 개인 면적이 있는데, 계약서를 보시면 계약 면적이 나와요. 거기에 얼마인지, 53인지, 아니면 뭐, 25인지, 뭐 이런 식으로, 35인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 주소. 계약일은 2020년 .01.01, 그 다음에 2020.12.31 해서 월간 열세액 토탈 1년에 얼마를 집주인한테 보냈는지 해서 토탈로 100만원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의료비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의료비도 이제 명세형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어쩔 수 없이 명세형이니까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이 건수는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건수를 입력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건수는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토탈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신용카드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한도가 올랐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신용카드를 여기에다가 시트에다가 그 밖의 자료나 아니면 국세청 자료에다가 나는 입력을 해야 되겠다. 근데 국세청 자료라는 시트는 PDF를 제출 안 하고 국세청 자료에다가 입력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굳이 제 개인적인 생각엔 PDF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담당 선생님도 PDF만 제출했을 때는 굉장히 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데 혹시나 PDF에 나오지 않은 일반 신용카드나 뭐 체크카드, 직불카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밖의 자료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밖의 자료에 입력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제율이 다 틀려요. 3월에는 신용카드가 30%, 현금 영수증이 60%, 전통시장이 80%, 4월에서 7월까지는 다 80%입니다. 그리고 8월에서 12월까지는 신용카드가 15%, 현금 영수증이 30%, 전통시장이 40%만 공제를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신용카드를 클릭하면 신용카드 명세가 나오죠. 자, 본인이에요. 입력 체크하고, 자, 종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전통시장 _3, 전통시장 4-7, 그 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까 이게 3월이고 4월에서 7월, 그 다음에 그 외가 8월에서 12월입니다. 이게 이제 카드 회사에서 이렇게 명세가 보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올해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앞으로도 신용카드나 이런 좀 모든 자료는 웬만하면 PDF로 제출하시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이걸 잘못 입력했을 때 공제율이 틀려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3단계로 또 나눠져 가지고 아마 코로나 때문에 4월에서 7월에 사용하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공제율을 좀 더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공제율을 많이 해주긴 하지만 올해 300만원 한도에서 30만원 더해서 330만원을 공제를 더 해주지만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해야지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잘 확인하시고 공제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올해 좀 더 세분화가 됐으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시고 입력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엑셀 파일을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완성이 됐으면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할 때 저는 다른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을 저장할 때 여기 보시면 파일 형식이 나오는데 이 파일 형식이 이렇게 엑셀 97 2003 통합 문서로 파일 형식 이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당 선생님께서 이 파일을 확실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제출하시기 전에 저장하실 때 반드시 요렇게 엑셀 97 2003 통합문서 파일 형식을 요거 확인하시고 저장하신 뒤에 제가 이제 여기를 저장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다 입력을 하시고 이제 PDF로 이제 다운받을 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화면에는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고, 간소화 서비스에 가면 한 번에 내려받기라는 게 있어요. 그 메뉴가 3가지가 나오는데, 한 번에 내려받기, 한 번에 인쇄하기, 제공 동의 현황 뭐 이런 식으로 작년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같은 메뉴일 것 같은데,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시고 내려받으시는데 암호를 설정하시면 안 됩니다. 암호를 설정하시면 안 되고, 파일명도 변경하지 마시고 다운받아서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선생님들이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연말정산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파일 형식을 바꾸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엑셀 97 2003 통합문서 이렇게 해주시고, PDF 파일을 제출할 때 반드시 한 번에 내려받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암호 설정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에 받으셔가지고 그냥 그거를 저장하신 뒤에 담당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